좋아요, 구독. 참 우울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참 그게 너무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하지만 자 올해처럼 저도 이렇게 한 26년 동안 이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자 올 한 해 핫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제일 큰 핫 이슈가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엔 파월의 오판이었죠. 파월의 오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상당한 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파월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자, 팬데믹 때 거의 1경이 넘는 돈을 시장에 풀었단 말입니다. 그걸 일단은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해서 경기 회복이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경기 회복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되는 상황들이었죠. 자, 그거 이제 파월이 바라보면서 자, 이거는 기저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인플레 상승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겠다. 시장이 분명히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는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시장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믿었죠. 아, 그래 일시적이겠지. 그래, 연준이 하는 얘기인데, 그죠? 자, 근데 우리가 2%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라는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버냉키 있죠. 버냉키 의장이 2%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낸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2% 정도 되면 디플레이션도 안 오고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노동 시장도 어느 정도 잡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2%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파월이 이제 연준 이사였어요. 연준 이사.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자기 레퍼런스,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2%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시장에 이제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결국엔 첫 번째 오판이 됐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안 좋은 핫 이슈인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다음을 제가 한번 보면서 전체적 금리에 대한 제일 중요한 금리의 히스토리죠. 금리, 금리가 어떻게 히스토리 되면서 시장이 이제 변했는지 이거를 짧게 또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월달에 그죠 0.25를 올렸어요.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 베이비 스텝을 일단은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달이 지났죠. 그죠? 두 달이 그쵸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죠. 지나고 나서 갑자기 5월달에 빅 스텝을 단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빅 스텝. 이게 2000년 5월 이후 이게 닷컴 버블이죠. 이때 이후 가장 큰 최대폭의 금리 인상 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봤어요 일단. 자, 그다음 6월달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QT라는 나오죠. 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 그거는 이제 그 3월, 4월에도 조금씩 얘기가 나왔지만, 자 여기서 강력한 발언이 또 나왔어요. QT,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최초로 그죠? 0.75라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동시에 밟아간 겁니다. 그래서 더블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월달에 엄청난 또 폭락장을 이어줬죠. 그죠? 자 그렇게 또 한 달이 갔습니다. 한 달이 가면서 자 7월 말에 또 FMC 또 회의가 있어 여기도 두 번째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았어요. 밟으면서 여기서 했던 얘기가 자 이제 여기서 끝이다. 피벗이다. 어떤 속도 조절이 갈 것이다라는 또 막연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땠습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이 됐었죠. 근 한 달 가까이. 잭슨홀 미팅 전까지 그죠? 자, 그 잭슨홀 미팅은 좀 이따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이벤트가 또 두 번째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시장은 또 9월달에 또 찬물 한번 또 끼얹었죠. 0.7 한번 더 가야 되겠다. 아직은 불안하다.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 때부터 이제 대세적으로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또 시기가 됐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11월에 또 한 번 또 올렸어요. 그럼 총 네 번째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 거죠. 또 11월 3일에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속도 조절. 그죠?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월가에서 솔솔솔솔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죠? 자, 흘러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엔 파월의 그 속도 조절에 어떤 이제 뭐 비둘기화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매파적 발언이 더 많았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7월 달에 어떤 베어 마켓 랠리 한 달 가까이에 대한 시간을 얘네는 만회를 못하고 짧게 일단 끝났습니다. 그냥 랠리 그죠? 그냥 랠리 반발 매수 그런 식으로 끝이 났고 제일 마지막 그죠? 12월 15일 날 0.50의 이제 빅스텝을 밟으면서 올 한 해 2020년에 한 해 금리 정책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죠? 0.50을 간 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는 거 같잖아요. 너무나도 세게 악셀레다를 밟다 보니까 시장에 너무나도 공포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이제 연준에서는 바라본 거예요. 일단 조금 안 올리는 건 아니죠. 조금 어떤 속도 금리 인상 폭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내년 2월 1일 전까지 시장의 상황을 좀 보겠다라고 하면서 0.50을 밟게 된 겁니다. 자, 한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많이 생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금리 히스토리 3월부터 12월까지 이런 히스토리로 인해서 시장에 많은 투자들이 혼돈을 많이 가져갔고 결국엔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년을 하락에 대한 어떤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물을 보여준 게 아닌가 12월에 금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핫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턴포인트 변곡점이 된 거죠. 잭슨 홀 미팅 8월 26일에 열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월 달에 나왔던 얘기들이 12월 달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뭐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8월 제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8월 달 이거 12월 달 계속 이어진 것 뿐인데 왜 이게 시장이 자꾸 좋게 해석을 하지? 라는 상당히 의문스러워했어요. 여기서 똑같은 B번 얘기 나왔고 자 가다 싶을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이. 자 그리고 지금 어때 인플레보다 이제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0.75를 세 번을 올린 거죠. 그죠? 7월 달 이후로 8 이렇게 올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 강도가 일단 강도 높은 이제 긴축을 하면 어때요? 킹 달러가 되잖아요. 킹 달러가 막 9월 달, 10월 달에 뭐 우리나라 뭐 1,500원, 1,700원까지 간다. 뭐 달러 인덱스가 거의 115까지 근접을 했었죠. 상당히 공포스럽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참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게 이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학 공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의 사례를 현재 맞춰서 억지로 껴맞힐 뿐이지 결국엔 맞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올 한 해가 특히 심했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좀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 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뭐 일본의 어떤 금리 정책들,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 견줄 만한 것들을 이제 뭐 유럽 파운드들 어떤 강세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좀 완화가 많이 됐죠. 하지만 킹 달러는 이제 없을 겁니다. 이제는 강 달러의 어떤 시대가 내년에는 도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핫 이슈가 이제 어제 파월에 대한 발언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월가의 오판입니다. 월가의 오판. 그죠? 11월에 이제 오판을 했죠. 그죠? 이게 이제 브루킹 연구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8월 달에 파월이 했던 얘기가 12월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상하게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10일 그러니까 이제 브루킹 연구소에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어때 시장이 이 시장이 역시 이게 속도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스닥이 거의 4%가 넘는 급등을 했었죠. 그죠? 서두에는 항상 좋은 말이 와가다가 본론 결론은 결국 매파적 발언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조. 그게 파월의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그죠? 매번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 또 한번 확인 사살했죠. 자, 아직 갈 길을 멀다. 내년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것까지는 아직 데이터로 더 보면서 가겠다. 그 데이터라는 뭐예요? 자, 인플레이션 2%가 보일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시장에다가 확인 사살을 시킨 거예요. 못을 박은 거죠. 기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연준이 됐든 우리 이제 한국은행이 됐든
자, 물가 안정이 지상 최대 목표입니다. 지상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주식은 그 일부분에 불과한 거지. 저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데는 주식은 일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주식을 하거나 우리 파생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하죠. 그런 소식들이.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건 전체적인 시각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에 좀 각인을 좀 시키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월가의 어떤 속도절하는 오판으로 인해서 올 시장에 또 한번 어떤 핫 이슈를 또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타랠리 없는 22년 아쉽게도 그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결국에 이제 첫 번째는 파월의 강력한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올해 산타랠리를 쉽지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스닥. 나스닥이 10월인가 11월까지 한 300달러까지 갔었죠, 그죠? 그때까지 거의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 뭐 테슬라가 이제 주가에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장주들이 있지만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이제 시장의 상승의 어떤 기여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메인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는데 지금 힘을 좀 많이 빼놓은 상태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따로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나스닥의 어떤 하락폭이 제일 지금 큰 상태예요. 그 주도를 나스닥이 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산타랠리가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 실적 저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4분기 발표가 내년 초에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뭐 기후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 생산성이 좀 아무래도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행히 경기 침체 때문에 산타랠리가 더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2023년 요것만 한번 전망을 해보고 오늘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전체 필요 없습니다. 자, 상반기 1월 달에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파월의 기약 없는 고금리 정책은 유지할 것이다. 자, 그리고 파월이 바라는 건 뭐예요? 실업률가 일단 증가가 돼야 되겠죠. 자, 실업률이 증가가 되려면 뭐예요? 기업 실적이 저조가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기업 실적은 저조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구인난이 아직도 지금 해소가 안 돼 있죠. 실업률을 증가되리라고 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금융 외에 나머지 업종에 대한 거는 뭐 감원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리지가 않습니다. 과거는 전체적으로 뭐 어떤 감원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소비 심리가 일단 위축이 돼야 돼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안 되면 피벗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엔 내년 1월 달 상반기 애석하게도 자 2월 달, 3월 달에도 무조건 금리 올리죠. 베이비 스텝. 그럼 일단 안 좋겠죠, 그죠? 상반기에는 일단 미증시가 좀 안 좋게 흘러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